반갑습니다. 네, 예, 경제학 일순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 일순환의 기본 목표는 일단 기본 이론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내용인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제 뭐라 그럴까요? 실전 문제에 완전히 근접했다 싶은 문제는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활용해서 원리를 이해하는 거. 아직은 문제보다는 이론이나 원리에 가까운 그런 수준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시험별로 이제 세 문제 또는 네 문제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급하고 외교원은 세 문제 나오고 그 다음 입법고시는 네 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제가 뭐라고 했냐면 1순환 끝나면 두 문제 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작년이 특히 이제 2021년이 특별히 어려운 해였어요, 사실. 그래서 작년 같으면 이제 한 문제 정도 풀겠습니다라고 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3개 시험이 모두 작년보다는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잘하면 두 문제까지는 풀 수 있는 수준까지 잘하면 두 문제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그래서 일단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 같으면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답안을 이렇게 잘 구성을 해야 된다. 똑같은 논점이라도 어떻게 꾸미는지에 대해서 답이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경제학은 그런 문제에서 조금 자유롭습니다. 뭔가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문제를 풀이를 하고 답을 구하면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예쁘게 꾸미냐 이런 것들은 조금 덜 중요해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강조하는 건 뭔가 하면 학생들이 다 답을 구했을 때 정의를 빠뜨리거나 아니면 결론을 빠뜨리거나 이런 부분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세세한 디테일한 답안 작성 같은 거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세련된 답을 구성한다라는 것까지 생각하지 말자. 이번 코스에서는 문제 풀고 일단 답안 형태로 써본다. 그 정도까지가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1, 2, 3순환 하는데 1, 2, 3순환 해가지고 총 600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미시거시 각 600문제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요. 그럼 미거시가 각 한 800문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안 걸리기가 힘들어요. 안 걸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웬만하면 우리 문제에 걸린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대로 1순환까지는 문제를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수업은 오늘이 이제 첫날이라서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은 모의고사 있는 날이 있고 모의고사 없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있는 날이 언젠가 하면 수토예요, 수토. 일단 수토로 진행하다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만은 왜냐면 거시 넘어갈 때 거시 하루 하고 모의고사 보고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일단 바뀔 수가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수토가 모의고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모의고사 없는 날은 뭘 합니까? 라고 하면 그 퀴즈를 보는데 그 퀴즈도 그냥 말 그대로 해도 되고 말도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 거의 실전 모의고사하고 비슷한 문제를 냅니다. 내는데 일단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모의고사 있는 날은 답안을 작성하면서 문제를 푼다 생각하시면 되고 퀴즈만 있는 날은 문제는 푸는데 답안 작성은 안 한 형태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헷갈리네요. 교재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 이론서 6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 미시, 거시 따로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책은 어떻게 되냐면요. 미, 거시 이론 다 담은 게 아니고 일단 1순환까지 할 내용만 담은 거예요. 1순환까지 할 내용만. 그래서 20% 정도 심화 이론이 있는데 그거는 2, 3순환 가서 여러분들이 별도 프린트를 받거나 아니면 보충을 하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 책에는 지금 미시, 거시만 있지 국제 파트가 없습니다. 1순환까지는 국제를 다루기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빼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2순환 이후에 가면 국제경제학 특강도 있고 국제경제학 따로 공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 나중에 이제 보충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 집은 지금 4판인데 혹시 3판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학원에서 추록을 판매를 합니다. 이제 작년에 나온 책이라서 추록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사비 정도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 2쇄를 가진 분이 많을 건데 책을 1쇄를 가지신 분들이 가끔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제 관심 많으시네요, 여러분들. 그러면 오탈자가 수정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정오표가 그 강사 카페에 있으니까 정오표 보고 미리 수정을 해 놓으시면 강의 진행하는데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구성이 다양해가지고요. 예비 순환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제 늦게 출발했잖아요. 몇 개월 늦게 출발했는데 다른 학생들하고 내년에 시험을 같이 보겠다. 안 돼요. 안 돼요. 같이 시험 보려면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예비 순환에 선택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뭐 꼭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제 뭐 예비 순환 수준에서 보는 그런 교재를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비 순환을 수강을 안 했는데 이 강의 수강이 가능합니까? 그건 이제 학생들 수준에 따라서 달라요. 경제학이 전공이라든지 뭐 수학이 전공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뭐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경제학을 전혀 배우지 않은 학생인데 수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럴 때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요. 처음에 하루나 이틀 정도를 들어보라 그래요. 왜냐하면 전체 구성에서 그나마 이틀이 쉬운 날이기 때문에 첫 이틀을 못 들으면 수업 못 듣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순환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강의가 원래 이제 예비순환을 수강하고 적당히 복습한 다음에 적당히 잊어버린 학생들을 전제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실전 문제집 문제를 풀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풀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다 풀면 뭐 좋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뭐 1순환을 이미 수강을 했었다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텝 1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뭐 선행학습 삼아 스텝 2를 먼저 보셔도 되겠죠.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선행해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스텝 1하고 스텝 2의 간격도 좀 큰 편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를 지금 풀면 말씀드린 대로 절반을 못 풉니다. 절반을 못 풀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좀 남들보다 조금 앞서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 일단 하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강의 계획서 대강 받으셨죠? 강의 계획서를 갖고 계시죠? 거기 이제 제가 대체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2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그 뭐 적중 내용은 뭐 그냥 뭐 말씀드린 대로 1년에 뭐 이것이 각각 800에서 1000문제 가까이 푸는데 안 걸리면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안 걸리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대강 다 걸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말씀드릴 거는 뭔가 5급 공채 같은 경우 세 문제가 나왔는데 미시, 거시, 미시 생각하시면 돼요. 미시, 1, 2, 3문이 미시, 거시, 미시인데 3문은 미시라고 볼 수도 있고 무역론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교원 같은 경우는 거시, 미시, 무역 이렇게 돼 있어요. 거시, 미시, 무역 이렇게 돼 있고 입법고시 1번은 굉장히 특수한 문제였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면 재정학 쪽 문제에 가까웠기 때문에 일단 유사 문제가 없긴 한데요. 이것도 거시, 미시, 미시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일단 여러분들이 뭐 이거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는 다행히 2021년보다는 2022년이 조금 난이도가 조금 낮아졌다. 제가 다행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뭔가 2021년처럼 3개 시험이 다 나오면 학생들이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어요. 근데 뭐 특정 과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국가고시의 목표가 우수한 학생 뽑는 거 아닙니까? 특정 과목이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다행히 그래도 조금 낮아졌다. 그 다음에 예전에 비하면 올해는 국제경제학이 조금 덜 나온 편이에요. 아주 이제 국제경제학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중이 2문제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국제 경제학이 조금 덜 나온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굉장히 특이하게 올해는 3개 시험에 다 출제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 완전히 우연인지.
보시면 이제 5급 산문 보시면 차별 과정 돼 있죠. 그 다음에 외교원 2문도 차별 과정이에요. 흔히 말하는 이제 베르트랑 차별 과정 문제인데 입법고시 3문도 차별 과정이에요. 그래서 올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가끔 보면 이런 해가 생기긴 합니다. 뭐 뒤돌아보면 이제 너무 시험에 적게 나왔던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간에 뭐 이 문제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어렵거나 그런 문제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일단 뭐 이런 분위기로 나온다 생각하시고 그래서요 진도가 지금 진도 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1회 11회 돼 있어요. 근데 수업을 해보면 어쩔 수 없이 미시가 조금 시간이 더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시 12회를 하고 거시 10회를 하고 보강 1회를 냈어요. 근데 보강 1회인데 보강 1회가 아니고 사실 3분의 2회를 녹화를 해서 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목표 자체가 보강 안 하는 게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올해는 보강 안 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혹시 보강을 하게 되면 따로 날짜는 잡지 않고 작년처럼 그냥 1시간 정도 녹화를 해가지고 별도 제가 보강으로 진행하는 챕터가 있어요. 그걸 이제 따로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날을 내 가지고 보강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진행을 해 봅시다. 뭐 그래서 이제 교재 보고 문제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